두 번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얘기입니다. 예, 이 쿠팡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편리한 반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쿠팡의 무료 반품에 세게 뒤통수를 맞은 한 제보자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제보자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등기를 뭐 받을 데가 없었는데 제가 무단 투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보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통보서가 저희 집 주소랑 호수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그 쿠팡 포장 봉투 안에 휴대폰 케이스는 제가 진짜 샀다가 반품한 게 맞거든요. 이 변호사님, 지금 반품한 물건이 길거리에서 쓰레기로 발견이 돼서 과태료를 맞았다는 건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지난 11월 21일에 이제 그때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왔던 게 이제 불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반품 신청을 했고 쿠팡에서도 이제 다음날 이제 회수를 해 갔는데 근데 그로부터 한 3주 정도 뒤에 네.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네. 갑자기 쓰레기 무단 투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이제 날라온 겁니다. 20만 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이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사진이 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더니 본인이 이제 환불 신청을 했던 이 반품 신청을 했던 그 쿠팡 물건이 거기에 이제 주거지 화단에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주민센터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봤더니 이 택배 어쨌든 주소지도 이제 송달지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제보자의 주소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보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반품도 끝났고 환불도 끝난 상황인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 회수 다 앱에서 다 하고 네, 환불조차가 다 됐거든요. 네. 그래서 반품 다 완료입니다라고 하고 더 이상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근데 지금 요즘 쿠팡이 아까 저희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과태료 고지서까지 날라왔다는 건 뭐 이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주소는 전부 다 노출이 됐습니다. 네. 집 주소는 전부 다 노출이 됐고 이름은 이제 가운데 부분만 가려져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 뭐 휴대폰 이런 거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과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 위반이 있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근데 이게 반품한 물건이 지금 이 제보자 소비자의 집 근처가 아니라 굉장히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 그 엉뚱한 곳에 주소를 발견한 쓰레기를 보면 그 주변 분들은 좀 화가 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제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고요. 이 물건이 지금 발견된 곳은 이 인천에 있는 미추홀구입니다. 네네. 네. 어떻게 거기까지 갔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혀 여기는 간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지인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보자 입장에서도 이걸 받아보고 많이 황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변호사님. 지금 아까 사진을 보니까 이 제보자가 반품한 휴대폰 케이스 외에 다른 쓰레기도 같이 있던데 이게 뭐 다른 거랑 같이 섞여서 버려져 있는 걸로 발견이 된 건가요? 네, 저 사진 보면 너무 황당한데요. 네. 왜냐하면 그 사진 안에는 반품시킨 케이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네. 담배 케이스 들어있죠. 또 장갑, 책, 그리고 노란 봉지까지. 네. 이거는 그 회수 분품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비닐을 뜯어서 안에다가 막 물건을 다 넣은 것 같은 그런 사진이 보입니다. 저것도 네. 뭐 반품 물건들일까요? 뭔가 생활 쓰레기 같이 네.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핸드폰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제보자는 인천에 가지 않았다고 아까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건 지금 택배 반품 과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쿠팡이나 배송기사에게 좀 연락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보자 입장에서도 이 배달 기사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일부러 버린 건지 네네. 아니면 뭔가 실수로 이걸 잃어버린 건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쿠팡 기사에게 먼저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쿠팡 시스템 자체가 쿠팡 기사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쿠팡 측에 이걸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쿠팡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쿠팡 기사가 본인 차량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네. 이 반품 물건까지 이제 실수로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일부러는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결국은 소비자는 쿠팡을 보고 시켰기 때문에 이제 쿠팡의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쿠팡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쿠팡에서는 바로 발빠르게 과태료 20만 원 내가 내주겠다. 그리고 네. 캐시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과태료 처분은 그 개인한테 온 거기 때문에 거기는 개인이 좀 해결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줬는데요. 이 제보자 내가 왜 이렇게 무단 쓰레기 투기꾼이 되어야 하느냐. 그렇죠. 이거 너무 억울하다. 나 이거 내가 직접 소명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니 직접 해결해 달라라고 쿠팡에 강하게 좀 항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쿠팡에서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니 우리가 직접 한번 행정복지센터랑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 말씀 주신 행정복지센터의 입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행정 절차상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제보자가 직접 소명해야 한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인천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법이 있냐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나중에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거의 쿠팡 쪽에서 아저씨가 거의 좀 이제 확신에 가까운 내용을 주셔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소비자는 어쨌든 쿠팡과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런 경우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 이 쿠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잘못 관리를 했던 건 맞기 때문에 기사에 일단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나아가서 쿠팡을 고용한 쿠팡 측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쿠팡도 이제 사용자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 기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는 동시에 쿠팡 측에서도 공동으로 이제 책임을 지는 게 맞고,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취소를 하고 네. 쿠팡 기사 측으로 이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네.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배달 기사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전화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또 겪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쿠팡 기사에 대한 이런 이 연락처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쿠팡 측에 먼저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고 네. 다만 이제 쿠팡 기사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쿠팡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쿠팡에서 만약에 전액 먼저 이제 손해배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쿠팡 측에서는 쿠팡 기사한테 구상권을 또 행사를 해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상 먼저 제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이 쿠팡 기사에게 이런 환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사건 엑스파일에서 한번 이 대형 플랫폼 기업의 퀵을 이용했다가 배달 사고 당한 사례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뭐 계속 같은 질문입니다. 소비자는 어쨌든 대기업을 보고 이 거래를 하는 건데 이런 식의 어떤 배달 사고나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 대기업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신적인 피해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행위 태양이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이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따르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갑자기 뭐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본인들이 이제 뭐 법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고, 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쨌든 이 소비자들이 이제 주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불을 해서 그 나머지 절차까지도, 아니면 그 이후의 절차까지도 이제 이 기업에서는 좀 책임을 지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소비자들도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